인간관계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내 사람을 얻는 것은 다들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상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만으로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크게 바뀝니다. 오늘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한마디, 말 예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공감한다고 말하라. 모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인정받기를 바란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공감한다라는 간단한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며 그로 인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충분히 사고한 후에 내리는 결론이어야만 진정성이 담긴다. 예를 들어 한 동료가 업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먼저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또는 당신의 관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순간 상대방은 당신에 대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의견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태도다. 그저 마음을 얻기 위한 말뿐이라면 금방 그 진정성이 의심받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공감을 나타내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평생 가는 친구를 만들어준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이해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위로를 얻게 되고 결국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덕분이다라고 말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되길 바란다. 그렇기에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때 큰 만족감을 느낀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는 말 한마디는 그들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을 때 흔히 수고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라는 말을 많이 건넨다. 이러한 칭찬도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길 원한다면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이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는 표현이다. 이 말은 상대방이 느끼는 자부심과 소속감을 강화시켜주며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인식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된다. 더 나아가 이 말은 단지 직장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기에 당신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워라고만 말하는 것보다 내 덕분에 내가 잘 버틸 수 있었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준다. 이는 그 친구의 도움과 역할을 정확히 짚어내어 감사를 표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친구는 자신의 존재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가정 내에서도 이 한마디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 구성원이 어떤 작은 일이라도 도와주었을 때 그들에게 덕분에 내가 한결 수월했어라고 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느낀다. 이로 인해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는 더 돈독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된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는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나 감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세 번째,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대화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상대방의 말을 끊는 습관을 없애라. 말을 끊는 태도가 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생각한다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태도가 극히 예의 없는 태도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이런 태도는 보이는 능력에도 극히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말하면 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대화가 이루어진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대화 중 끝까지 경청하는 연습을 하며 점진적으로 습관을 고칠 수 있다.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대화 중에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상대방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상대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먼저 이러한 습관을 인식하고 고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화 중에 상대방의 의견을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필요시 질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제대로 듣는 것은 좋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다. 네 번째, 말을 얼버무리지 마라.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에 있어 큰 망설임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말을 잘 못하고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더더욱 말을 해야 한다. 비록 진부할지언정 말이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음속에서 분명한 의견이 즉각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말을 얼버무리기보다는 제 나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아직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잠시 시간을 벌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발표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세련되고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인식될 수 있다. 대화는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이해의 과정이다. 때로는 타인의 의견에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거나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대화 중에도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말 잘하고 세련된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하지 않고 누구나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순하고 쉽게 말하라. 입만 열면 사람들이 집중하고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생각 외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심에 서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말로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그들이 지닌 능력은 바로 하고자 하는 말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복잡하지 않은 말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더욱이 소통의 질을 높인다. 인간관계에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간단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의 매력은 상당하다. 우리는 종종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는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를 더 좋아한다. 복잡한 내용보다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메시지가 훨씬 더 잘 기억에 남으며 이해하기도 쉽다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말이 길어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따라서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자신이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만을 추려내야 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이해를, 자기 자신에게는 주목을 이끄는 행동이다. 이러한 말 습관은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짧고 간결한 메시지는 듣는 이로 하여금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사람들이 길게 말을 풀어가며 여러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을 때 메시지의 전달력은 배가 된다.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간결함이 영혼의 지혜다. 이 말은 인간관계 속 대화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간결하게 말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며 핵심만을 남겨 전달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때로는 말이 짧고 간결하면 버릇없어 보일까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이는 상대방에게 존중을 표하는 행동으로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의 태도이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짧은 시간 동안만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이 불필요하게 시간을 쓰는 것을 막고 이해하느라 노력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단순히 짧게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단답으로 말하라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짧게 말할 수 있는 말을 애써 길게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적은 양의 말로도 정확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그것만으로도 매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말만 해도 집중받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면 간결함과 명확함을 추구하라. 이는 상대방에게도 기억에 남는 말이 되고 자기 자신을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다. 6번째, 듣는 대상에 주목하라. 사람들에게 매력 있고 말 잘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생각한다. 이들은 결코 타인이 관심을 두지 않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상대방의 흥미는 고려하지 않는다. 입만 열면 주목받는 사람들처럼 상대방의 흥미와 필요를 파악하여 대화를 이끈다면 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대화의 기술은 단지 적절한 말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듣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중심을 둔다. 이것이 바로 매력적이고 호감 가는 대화법의 핵심이다. 상대방을 이해하는 노력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다.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관심사, 기분, 상황 등을 고려하는 것은 대화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의 시선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할 때 비로소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화를 더욱 흥미롭고 생동감 있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대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나 필요와 관련된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맞는 주제를 준비한다면 대화는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이처럼 매력적으로 말하고 싶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심과 필요를 최우선에 두어라.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보다는 인간적인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더 매력 있는 소통 방법이다. 대화의 목적은 정보의 단순한 전달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생각을 교류하는 것에 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러한 원칙을 기억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 7번째,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줘라. 이 세상에 무거운 고민과 가벼운 고민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느끼기에 별게 아닌 고민도 남에게는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삶의 무게는 상대적이라. 사람마다 각자가 느끼는 삶의 무게는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신의 고민만 중요하고 남의 고민 앞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러냐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남의 고민을 두고 모두 다 그 정도의 고민은 있어라는 등 배려가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은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의 행동이다. 인간관계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고유의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아주 어린아이조차도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100% 직감할 수 있거늘 사람 간의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정말 많다. 남을 존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깝게 두지 말고 내 자신이 그렇다면 고쳐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올바른 인간관계의 기본인 법이다. 감사할 때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감사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하고 나 역시 남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라. 남의 즐거운 점을 보거든 같이 기뻐해주고 남의 슬픔을 보거든 그를 위로해 주어라.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존중이 없는 자이다. 남의 부덕한 행위를 기뻐하는 것은 부덕한 행위 그 자체보다 더 나쁘고 교활한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불행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친구라고 생각해 본다면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도와주기는커녕 나의 고통에 즐거워하던가 나를 이용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이롭다. 8번째,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하지 마라. 누군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안 꺼내는 것이 맞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말을 뱉었다가 후회한 경험은 있어도 잘된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그저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되는 경우는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사람의 말투 등 영향을 받거나 현재 내 상태가 분노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침묵을 지켜 나의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법이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나고 당황했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계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입과 혀이다. 따라서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하라.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건 가족에게조차 결코 말하지 마라.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 스스로 다스려야만 한다. 9번째, 뒷담화하는 말 하지 마라.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절대 뒷담화를 하지 않는다.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는 뒷담화인가 아닌가의 좋은 기준이다. 칭찬에 발이 달렸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으니 상대가 앞에 없더라도 허물은 덮어주고 칭찬은 자주 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나의 비밀을 말할 때보다 더욱 더 신중해야만 한다. 칭찬을 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 같으면 그 말 전체를 하지 말아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는 언제나 더없이 신중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보지 않았거든 보았다 하지 말고 듣지 않았거든 들었다 하지 말라. 그릇된 선입견이 나의 눈을 멀게 하고 요망한 새치혀가 나의 입을 갉아먹는다. 타인의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 속내까지 요란한 게 아니며 타인의 차림새가 남루하다고 그 사람 지갑까지 빈곤한 것은 아니다. 그 사람과 말 한마디 섞어보지 않았다면 결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남의 말을 하지 마라. 예로부터 사람들은 그 입 때문에 대부분 스스로를 망하게 했다. 칭찬에 발이 달려 있다면 험담에는 날개가 달려 있다. 나의 말은 반드시 전달된다. 나의 입이 바로 그릇이고 인격임을 명심해야 한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나지만 내뱉은 말이 결국 나를 다스린다. 또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 제3자의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단점을 지적하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행위로 좋지 않은 행동 중 하나이지만 남을 통해 듣게 되는 것은 당사자로 하여금 크나큰 배신감과 분노를 일으키는 법이다. 뒷담화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뒷담화하려거든 차라리 앞에서 대놓고 지적하라.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 속에 수십 년 동안 화살처럼 꽂혀 있다. 비난은 부메랑이 되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 시대를 막론하고 안 좋은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창이나 칼로 사람에게 상처를 낼 수 있지만 새치혀보다 위험하지는 않다. 창이나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 수 있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죽을 때까지 아물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말은 삶이고 인격이다. 말과 삶의 품격은 인과관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말은 곧 인격이며 인격은 품격을 높이는 예절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그 사람의 됨됨이까지 가늠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은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내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말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일 것이다. 만일 당신이라면 말을 할 때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매사에 불만이 가득하며 본인 기준으로 말을 만들어내며 남의 말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과 그 반대로 긍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어느 사람과 대화를 하겠는가? 앞에서는 내 말이 맞아, 나는 내 편이야 하면서 뒤에서는 말을 바꾸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말을 가볍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해도 결코 물들거나 맞춰주지 마라.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입에 붙으면 매사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10번째, 말을 아끼고 경청하라.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불필요한 말을 줄인다. 말은 그 자체로 힘이 있지만 말을 적절하게 아끼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경청하고 그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좋다. 또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경청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며 더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한마디, 말 예쁘게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